세상에,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복길이 던진 그 한마디가 오장미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현수막 철거 민원을 채화영이 넣었다는 말입니다. 장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드림그룹 대표가 자신들의 현수막을 신경 쓰는 걸까요? 우연히 가게에 들렀다고 하기엔 너무 이상했어요. 그리고 채화영이 자신을 보던 그 눈빛,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놀람과 공포가 섞인 그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장미가 어제 일을 곱씹었습니다. 채화영이 반찬을 사러 온 게 아니라 자신을 확인하러 온 것 같았어요. 왜? 무엇 때문에? 아침 일찍 장미는 복귀를 불렀습니다. 어제 그 대표님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한다고, 뭔가 이상하다고 말했어요. 복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도 느꼈다고, 저 사람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다고 동의했어요. 장미가 결심했습니다. 채화영을 직접 만나야겠다고요. 왜 자신들을 방해하는지, 엄마와 무슨 관계인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때 안쪽 방에서 정숙희가 나왔습니다. 숙희는 손에 인형을 들고 있었어요. 밤새 인형이랑 놀았나 봅니다. 숙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미야, 배고파. 밥 줘요. 장미가 엄마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고 후로 엄마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장미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기다려요. 금방 밥 차릴게요. 숙희가 의자에 앉아 인형을 쓰다듬었습니다. 인형한테 말했어요. 아가야, 우리 장미가 밥 준대. 맛있어요. 채화영은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의 꿈이었어요. 절벽에서 차가 떨어지는 장면, 차 안에서 아기가 우는 소리, 그리고 자신이 다른 아기 한 명을 안고 도망치는 모습 말입니다. 채화영이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강혁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시냐고, 또 악몽 꾸셨냐고 걱정했어요. 채화영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장미를 없애야 한다고, 저 여자가 살아있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했습니다. 강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없애겠냐고, 30년 전처럼 하겠냐고요. 채화영이 강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방법은 많다고, 일단 정숙희부터 다시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혁이 놀랐습니다. 정숙희를 죽이겠다는 말이냐고, 그건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채화영이 비웃었습니다. 이미 한 번 죽인 사람이라고 다시 한 번 더 하는 게 뭐가 어렵냐고 반문했어요. 강혁은 채화영의 관계를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오장미는 인터넷으로 채화영을 검색했습니다. 드림그룹 대표라는 정보가 나왔어요. 화려한 경력과 업적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것, 딸 마서린을 키우고 있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장미가 더 파고들었습니다. 30년 전 기사를 찾아봤어요. 그때 채화영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30년 전 한 기사였습니다. 드림그룹 후계자 마동석 실종, 연인 정숙희도 사고로 사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장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숙희, 그건 엄마 이름이었어요. 설마 그 정숙희가 우리 엄마인가요? 장미가 계속 기사를 읽었습니다. 정숙희가 교통사고로 절벽에 떨어졌다고,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살아있습니다. 사고로 기억을 잃었지만 살아계셨어요. 장미가 깨달았습니다. 엄마와 드림그룹, 그리고 채화영 사이에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걸요. 장미가 결심했습니다. 채화영을 만나서 따져 묻겠다고요. 3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숙희는 가게 앞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고양이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숙희가 고양이에게 말했습니다. 야옹이 안녕, 배고파, 밥 줄까? 고양이가 숙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숙희는 반찬 가게에서 생선을 조금 가져와 고양이에게 줬어요. 고양이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숙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야옹이 맛있어? 많이 먹어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숙희를 봤습니다. 아주머니가 인사했어요. 숙희 씨 안녕하세요. 숙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냥 웃으며 안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혼자 계시냐고, 장미는 어디 갔냐고요. 숙희가 대답했습니다. 장미 나갔어요. 일 간다고 했어요. 아주머니가 조심하라며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수키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로 돌아갔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온 수키는 벽에 붙은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과 한 남자가 찍은 사진이었어요. 수키가 사진을 가리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엄마 친구? 장미가 그 사진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아빠 마동석이라고 엄마한테 여러 번 말해줬는데 엄마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드림그룹 본사 경영전략팀에 첫 출근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홍주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직원들이 홍주를 반겼습니다. 팀장님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홍주의 귀에 달콤하게 들렸어요. 홍주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엔 명함이 놓여 있었어요. 드림그룹 경영전략팀 팀장 진홍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홍주가 명함을 쓰다듬었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고, 이제 시작이라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때 채화영이 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홍주를 보러 온 것이었어요. 채화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홍주 팀장 축하한다고, 하지만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홍주가 채화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착각 말이냐고 물었어요. 채화영이 설명했습니다. 마 회장의 총애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가 내 것이 되는 건 아니라고, 아직도 자신이 대표라고 못 박았습니다. 홍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물론이라고, 하지만 언제까지 대표로 계실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도발했습니다. 채화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홍주의 대담함에 화가 났어요. 그 순간 마대창 회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홍주의 첫 출근을 축하하러 온 것이었어요. 회장이 홍주에게 말했습니다. 잘 부탁한다고, 앞으로 회사 경영에 많은 도움을 달라고 했어요. 홍주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채화영은 그 광경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홍주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었어요. 홍주 팀장,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회사는 제가 30년 동안 지켜온 곳입니다.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채화영의 경고에 홍주는 웃기만 했습니다. 백호의 고백 준비 장미에게 마음을 전하려 강백호는 장미를 생각하며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줘야 장미가 기뻐할지 고민했어요. 백호가 쇼핑몰을 돌아다녔습니다. 예쁜 목걸이도 보고 향수도 봤어요. 하지만 장미한테 어울리는 게 뭘까 고민됐습니다. 그때 한 가게에서 요리책을 발견했습니다. 강준호 셰프가 쓴 책이었어요. 백호가 책을 들었습니다. 장미가 강준호를 동경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 책을 주면 장미가 좋아할까요? 백호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장미가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형이라는 게 속상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장미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백호는 책을 샀어요. 가게를 나오는데 우연히 강준호를 마주쳤습니다. 준호도 쇼핑을 하러 온 것 같았어요. 백호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형이라고요. 준호가 백호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백호가 말했습니다. 형 오장미라는 사람 아냐고, 반찬 가게 하는 여자요. 준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안다고, 왜 그러냐고 되물었어요. 백호가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형을 좋아한다고, 형 요리를 존경한다고 말했어요. 준호가 놀랐습니다. 오장미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백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형 장미 씨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부탁했어요. 준호는 백호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백호가 왜 장미를 위해 이런 말을 하는지 의아했어요. 설인의 집착 준호를 감시하다. 마설이는 강준호의 레스토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나오길 기다렸어요. 드디어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설인이 달려가 준호의 팔을 잡았어요. 설인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저녁 먹었냐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졸랐어요. 준호가 설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바쁘다고, 먼저 가라고 말했어요. 설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호가 요즘 너무 차갑다고, 왜 그러냐고 따졌어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설인 씨랑 자신은 안 맞는 것 같다고,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설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이냐고, 왜 갑자기 그러냐고 울먹였어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라고, 오래전부터 느꼈다고 말했어요. 설인의 행동이 부담스럽다고, 집착이 심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설인이 소리쳤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준호를 사랑하는데 그런 말을 하냐고, 오장미 때문이냐고 따졌어요.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장미는 관계없다고,
설인 자신의 문제라고 말했어요. 설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절대 못 헤어진다고. 준호는 자신의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준호는 설인을 뿌리치고 떠났습니다. 설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장미와 채화영의 전화대면 약속. 저녁, 오장미는 채화영의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드림그룹 대표실 번호였어요. 장미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채화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채화영이 말했습니다. 누구냐고, 어떻게 자신의 번호를 알았냐고 물었어요. 장미가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오장미라고, 어제 반찬 가게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채화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왜 전화했냐고요. 장미가 말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대표님께 물어볼 게 있다고 했어요. 채화영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묻고 싶냐고요. 장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30년 전 일을 묻고 싶다고, 정숙희와 대표님의 관계를 알고 싶다고 했어요. 채화영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30년 전이라고? 정숙희라고? 장미가 확인했습니다. 대표님이 정숙희를 아냐고, 우리 엄마를 아냐고 물었어요. 채화영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모른다고, 정숙희가 누구냐고 시치미를 뗐어요. 장미가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현수막 철거 민원을 대표님이 넣었다는 걸 안다고 따졌어요. 채화영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믿을 수 없었어요. 장미가 계속 말했습니다. 왜 자신들을 방해하냐고, 무슨 목적이냐고 물었어요. 채화영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장미를 만나기로요. 채화영이 말했습니다. 좋다고, 만나자고 대답했어요. 내일 저녁 7시 드림호텔 라운지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장미가 동의했습니다. 알겠다고, 꼭 나가겠다고 대답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장미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켰어요. 채화영은 이강혁을 불렀습니다. 내일 준비할 게 있다고, 오장미를 완전히 제거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했어요. 중반부 후킹 수키의 기억 조각. 그날 밤, 정숙희는 잠을 자다가 악몽을 꿨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의 꿈이었어요. 어두운 밤, 절벽 위에 차 안에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2명이었어요. 쌍둥이였습니다. 수키가 아기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한 명을 빼앗아갔어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채화영이었어요. 수키가 소리쳤습니다. 내 아기 돌려줘, 내 아기. 하지만 채화영은 아기를 안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수키가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땀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장미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냐고, 무슨 꿈 꿨냐고 물었어요. 수키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무서운 꿈 봤다고, 나쁜 여자가 아기 데려갔다고 설명했어요. 장미가 엄마를 안아줬습니다. 괜찮다고, 꿈이라고 달랬어요. 하지만 수키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기 어디 갔어? 아기 찾아야 해요. 장미가 놀랐습니다. 엄마가 아기 이야기를 하다니요. 혹시 기억이 돌아오는 걸까요? 장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아기 말하는 거냐고, 누구 아기냐고요. 수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기요. 둘이었어요. 근데 한 명 없어졌어요. 장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둘이었다고? 쌍둥이였다는 말인가요? 엄마, 그 아기가 누구야? 나야? 내 동생이 있었어? 장미의 질문에 수키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머리가 아프다고 울먹였어요. 백호의 질투 준호를 향한 감정. 다음 날, 강백호는 장미에게 요리책을 전해주어 갔습니다. 반찬 가게에 도착했어요. 장미가 백호를 반겼습니다. 어서 오라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백호가 책을 꺼냈습니다. 이거 주려고 왔다고, 강준호 셰프 책이라고 설명했어요. 장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냐고, 어떻게 구했냐고 신기해했어요. 백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미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 샀다고,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장미가 감동했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기쁘다고 환하게 웃었어요. 백호는 장미의 그 웃음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이 아니라 강준호 책 때문에 웃는 거잖아요. 백호가 물었습니다. 장미 씨 정말 강준호 셰프 좋아하냐고요. 장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존경한다고, 요리 철학이 대단하다고 설명했어요. 백호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존경이 사랑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백호가 말했습니다. 자신도 요리 배우고 싶다고 장미 씨한테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어요. 장미가 놀랐습니다. 백호 씨가 요리를 배우겠다고요? 변호사인데요. 백호가 설명했습니다. 취미로 하고 싶다고 장미 씨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렇다고 고백했어요. 장미가 당황했습니다. 백호의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염산월의 계획마 회장 완전 장악. 염산월은 마대창 회장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산월을 위해 직접 음식을 떠다 줬어요. 산월이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회장님 덕분에 행복하다고 고백했어요. 마대창이 산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도 행복하다고 산월과 함께여서 외롭지 않다고 말했어요. 산월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혹시 자신과 정식으로 결혼할 생각 있냐고 물었어요. 마대창이 놀랐습니다. 결혼,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산월이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회장님 곁에 있고 싶다고, 제대로 된 부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마대창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설인이 반대할 게 뻔했어요. 산월이 계속 말했습니다. 설인 아가씨를 설득하겠다고, 자신이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마대창은 산월의 간절함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어요. 산월이 미소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어요. 조만간 드림그룹의 안주인이 될 것 같았습니다. 홍주의 야망설인을 끌어내리다 진홍주는 마설인을 만났습니다. 둘만의 대화 시간이었어요. 홍주가 말했습니다. 설인 언니 요즘 고민 많아 보인다고 강준호 셰프 때문이냐고 물었어요. 설인이 짜증을 냈습니다. 상관없다고 신경 끄라고 말했어요. 홍주가 비웃었습니다. 준호쌤과 언니를 싫어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오장미한테 관심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폭로했어요. 설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장미? 그 배달원 여자를 말하는 거냐고 되물었어요. 홍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셰프가 장미를 자주 찾는다고, 둘이 잘 어울린다는 소문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설인이 화를 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준호 오빠는 자신의 것이라고 소리쳤어요. 홍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오장미를 제거해야 한다고, 장미가 없어지면 준호가 돌아올 거라고 부추겼어요. 설인이 홍주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제거하냐고, 무슨 방법이 있냐고 물었어요. 홍주가 설명했습니다. 장미의 약점을 찾아야 한다고, 그게 바로 정숙희라고 말했어요. 설인이 정숙희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홍주가 대답했습니다. 오장미의 엄마라고, 사고로 정신이 이상해진 여자라고 폭로했어요. 설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여자를 이용하면 장미를 무너뜨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엔딩 클라이맥스 장미와 채화영의 대면. 저녁 7시 드림호텔 라운지. 오장미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긴장된 얼굴로 채화영을 기다렸어요. 잠시 후 채화영이 나타났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당당하게 걸어왔어요. 채화영이 장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눈빛으로 장미를 쳐다봤어요. 채화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뭘 묻고 싶냐고, 30년 전 일이 뭐냐고 물었어요. 장미가 똑바로 채화영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정숙희를 아냐고, 우리 엄마와 무슨 관계냐고 따졌습니다. 채화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어요. 모른다고, 정숙희가 누구냐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장미가 증거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기사였어요. 마동석과 정숙희의 사고 기사 말입니다. 장미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살아있다고, 사고에서 살아남았다고 폭로했어요. 채화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숙희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장미가 계속 물었습니다. 3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냐고, 왜 엄마를 죽이려 했냐고 따졌어요. 채화영이 비웃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장미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찾을 거라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어요. 채화영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고했어요. 더 이상 자신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장미도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자신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엄마를 위해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진짜 엔딩, 채화영의 무서운 명령. 라운지를 나온 채화영은 바로 이강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화영이 명령했습니다. 오늘 밤 정숙희를 제거하라고, 깔끔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어요. 강혁이 놀랐습니다. 오늘 밤이요? 너무 급한 거 아니냐고 반문했어요. 최화영이 소리쳤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오장미가 진실을 파헤치기 전에 증인을 없애야 한다고 다그쳤습니다. 강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다고, 오늘 밤에 처리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최화영은 전화를 끊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성공했으니 이번에도 가능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한편 장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최화영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장미가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엄마를 지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장미는 몰랐습니다. 오늘 밤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요. 정숙희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화 종료. 다음 회 예고 최화영의 암살 계획이 실행됩니다. 숙희에게 닥친 위기를 장미가 구해낼 수 있을까요? 백호가 장미에게 고백하고 준호도 장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설인과 홍주의 악녀 동맹이 본격화되고 30년 전 진실의 결정적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